북태평양에서 밀려온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머물며 정체전선을 만들 때 사람들은 여름 하늘의 불안정을 피부로 느낀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자리를 지키는 비구름은 장대비를 쏟아내고 그 속에서는 단근형 구름이라 불리는 독특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주로 바다 위에서 관측되지만 때로는 육지에서도 발생한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산지를 타고 급격히 상승하면서 형성되는 이 구름대는 순식간에 집중호우로 번져 마을과 도시를 집어삼킨다. 전선이 오랫동안 눌려 앉으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논밭은 물에 잠기고 도시의 하수구는 역류하며 인명피해까지 이어진다. 사람들은 끝없는 비를 원망하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대기순환의 힘이 숨어 있다. 그 무렵 필리핀 인근 바다 위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태동한다. 처음에는 작은 열대성 소용돌이로 보이던 요란이 위성에 포착되고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가 이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이름이 붙여지고 추적이 시작되면 그것은 이미 태풍의 씨앗이다. 최근 들어 이런 요란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단 하루 만에 중심기압이 80헥토파스칼 가까이 떨어지는 말 그대로 폭발적 발달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상학자들은 이를 수소폭탄급 발달이라 부른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속도다. 하루 만에 괴물태풍으로 변모하는 기후 현실은 사람들에게 준비할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대서양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은 43개, 그중 30개가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해수면 온도의 상승과 대기 에너지의 재편이 허리케인을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100년에 한 번이라던 초강력 폭풍이 이제는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베릴과 밀턴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허리케인이 연달아 기록을 갈아치웠다. 베릴은 푸에르토리코 북쪽을 휩쓸며 수많은 가옥과 전력을 무너뜨렸고 밀턴은 사상 초유의 발달 속도로 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매년 반복되는 역대급 폭풍이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태풍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 경로를 끝까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각국의 예보기관들은 수십, 수백 개의 앙상블 모델을 돌려 가능한 경로를 시뮬레이션한다. 그러나 결과는 늘 제각각이다. 어떤 모델은 태풍이 규슈 남부를 강타할 것이라 하고 또 다른 모델은 제주도를 거쳐 서해로 북상할 것이라 말한다. 결국 태풍은 여러 갈래의 선택지를 남겨둔 채 움직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진로를 확정하기 어렵다. 기상학자들이 흔히 말하듯 태풍의 길은 끝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태풍의 발달 또한 변수가 많다. 본래 태풍은 따뜻한 바다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며 성장하지만 북상 과정에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균형이 흔들린다. 오키나와 부근에서 영하 6도의 강한 한기를 흡수하면 성장이 멈추거나 힘을 잃고 소멸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때로 예상과 달리 구조가 뒤틀리면서 오히려 진로가 바뀌기도 한다. 난기와 한기의 미묘한 충돌이 태풍의 생명을 좌우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에는 단순히 바람의 방향과 기압뿐 아니라 상층 한기의 세기와 위치까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바로 이러한 태풍의 길목에 놓여 있다. 여름철이면 남서풍이 산맥을 넘어 팬 현상을 일으키며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초열대야가 발생한다. 이어 태풍이 상륙하면 산사태와 범람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서울 도심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던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사람들은 지하차도에 갇히거나 불어난 하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태풍은 단순히 바람과 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 가뭄, 집중호우가 서로 얽히며 우리 삶 전반을 위협하는 복합재해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태풍의 빈도 자체는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강도는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태풍은 더 많은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그만큼 거세지고 오래 지속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매년 역대급 태풍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 속 이론에 불과했던 가능성이 이제는 매년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태풍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태풍은 대기순환의 일부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대비는 가능하다. 더 정교한 예측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로 분석, 국제 기상기관 간 협력, 그리고 사회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제방 보강, 하수시설 개선, 재난 대응 훈련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투자다. 태풍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다. 최악을 가정하고 최선을 준비하는 것. 오늘의 날씨 전망. 서울, 경기. 아침부터 구름이 두터워지고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크게 오른 상태다. 낮 기온은 32도 이상으로 치솟으며 남서풍에 따른 팬 형상으로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진다.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후 늦게부터 비가 본격화되며 산간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 강원도. 정치전선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충돌로 공기가 강제 상승하면서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다. 하천 범람, 산사태 위험이 크고 동해안 지역은 해수면 온도 상승과 난기류로 인해 돌풍과 강한 비가 함께 나타날 전망이다. 내륙 산지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번개 동반 호우에 주의가 필요하다. 충청 전라. 낮 동안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팬 현상으로 체감더위는 더 심하다. 오후 들어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소나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돌발성 호우가 나타날 수 있다. 농촌 지역은 논, 밭, 배수로 점검이 필요하다. 경상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으로 대체로 맑지만 산악지대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다.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고 해안 저지대에서는 해일, 강풍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제주도. 아침부터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체전선과 남서풍이 겹치면서 국지적 호우가 예상되며 한라산과 산록지대에는 비구름이 머물러 계곡 저지대 침수 위험이 크다. 항구와 해상교통은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서해안 충청평야. 낮 동안은 비교적 맑다가 오후 늦게 정체전선이 접근하면서 구름이 두터워진다. 예상 강수량은 20 내지 30mm 내외지만 일부 지역은 국지적 폭우 가능성이 있다. 저지대 주민들은 안전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 지역. 정체전선 영향이 길게 이어지며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와 산악 지역은 산사태, 하천범람 위험이 크고 산둥반도에서 형성된 당근형 구름이 접경지대의 국지성 호우를 유발해 수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 국제 기상 동향.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새로운 열대요란이 발생해 JTWC가 추적 중이다. 중심 기압이 빠르게 하강하고 있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북상시 제주도와 남해안, 남부지방의 강풍, 집중호우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